물건을 팔고 있거나 팔 계획이거나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거나 아니면 셀러시거나 그렇다면 이 콘텐츠에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상품 언어 전문가입니다. 상품 마케팅 전문가라고 합니다. 기업의 상품을 의뢰받아서 그 상품이 시장에서 대박이 나도록 만드는 외주 마케팅 컨설팅사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 지사를 운영 중이고요. 미국의 상품들, 또 한국의 상품들. 그래서 상품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트렌드 워딩 능력은 좋다고 봅니다. 상품 언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 언어. 이게 요즘 화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다 제 사례입니다. 언어만 바꿔도 당장 돈을 벌어요. 언어는 가격 저항력을 극복합니다. 한 분식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서 만난 한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컨설팅 의뢰를 했어요. 근데 메뉴 중에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9,000원. 판매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왜? 비싸잖아요. 김치찌개인데. 흔한 메뉴인데 가격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국내산 좋은 등급의 돼지고기를 쓰신다고 가격을 낮추고 싶진 않으시대요. 제가 메뉴판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김치찌개 9,000원에서 돼지 김치전골 1인분에 9,000원. 단 1인분도 주문 가능. 당장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돈 들었나요? 돈 안 들었죠. 언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상품 언어는요. 시즌 저항력도 극복합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인데 팥죽이 있었어요. 메뉴판에. 근데 문제는 겨울에는 잘 팔립니다. 근데 여름이나 이런 다른 시즌에는 팔리지가 않죠. 마케팅의 핵심은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사계절 내내 지속이 돼야 되고 시즌성이 떨어져도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줬어요. 팥죽 9,000원을 강원도 파동심이 9,000원. 봄,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매출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품 언어의 힘이죠. 돈 들었나요? 땡. 마케팅 비용 제로죠. 또 상품 언어는 품질 저항력도 극복을 합니다. 그 커피 전문점 중에 저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900원. 근데 싸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홈쇼핑에서만 200원짜리부터 2억짜리까지 팔아봤거든요. 200원짜리 보험을 팔아봤는데 너무 안 팔렸고요. 2억짜리 벤츠 팔아봤는데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900원 한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품질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투샷 아메리카노 1,900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품질 저항력도 극복을 하는 거죠. 또 구매 저항력도 극복을 합니다. 그 마카롱 사업을 하면서 푸드트럭을 여러 대 운영하시는 제 독자님이 계십니다. 책이 한 30만 부 정도, 40만 부 정도 나가다 보니까 독자님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저희 회사에서 차 한잔 대접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푸드트럭 중에 특히 매운 곱창을 파시는데요. 매운 곱창이 특히 범용적으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으니까. 그리고 푸드트럭조는 축제 현장이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메뉴판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매운맛 단계가 순한맛,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최고 매운맛 이렇게 단계가 5단계인데 순한맛은 아기맛으로 그리고 매운맛 단계는 쓰은맛부터 쓰은맛, 쓰은맛까지 그리고 최고 매운맛은 으악맛으로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연인들이 더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거 몇 단계 먹어보자 이러면서 없던 줄까지 생기더라 이거죠. 돈 들었나요? 아니요. 마케팅 비용 제로지만 효과는 최고입니다. 그 언어는요. 마케팅 비용 저항력도 상쇄시킵니다. 제 고객사 중에 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 행사를 했는데요. 제가 경품이라고 안 하고 사은품 추첨식이라고 하니까 응모가 정확히 2배가 늘어났어요. 온라인 광고비 안 들었고 마케팅 추가 비용 안 들었고 단지 언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다 제 얘기인데 남의 얘기도 하나만 해보자면 타깃 적중도도 높여요. 그 롯데제과가 이름만 바꿔서 2달 만에 과자를 100만 봉지 팔았거든요. 2020년 여름에 꼬깔콘 네이밍을 바꿨어요. 그 전해 여름에 사람들이 맥주 안주로 뭐를 많이 먹나 검색을 했더니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버팔로 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꽃갈콘 버팔로 윙 맛이라고 출시를 하니까 단숨에 100만 봉지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만 바꾸도요, 큰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법니다. 상품 언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글을 얘기합니다. 물론 도안과 그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품 설명 문구, 홍보 문구, 광고 문구, 상품 포장 문구, 온라인 상세 페이지 문구, POP 문구, 팜플렛, 현수막 문구, 배너 문구, 간판 문구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판매 지향적 세일즈 글을 상품 언어라고 불러요. 광고 카피하고 상품 언어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광고 카피는 뭔가 아름답고 그냥 광고의 목적이라면 상품 언어는 매출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하는 세일즈 글이라는 거죠. 그 상품이 아무리 기막히게 좋은 기능 갖고 있어도요, 써보지 않은 소비자가 처음에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상품 언어를 보고 그 상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상품 언어에 따라서 그 상품의 얼굴이 만들어져요. 그 상품 언어는 상품의 얼굴이에요. 제가 이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가 호황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 트렌드가 상품 언어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에서 이 상품 마케팅 전문가로 경쟁자가 없다고 보는데요. 기업들의 섭외 영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회사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구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세일즈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옆으로 막 침방울 튀기면서 와서 설명하면 편하세요? 어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한 모 패션 브랜드는 이제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옆에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묻기 전까지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로 듣고 구매는 안 하지만 눈으로 읽고 삽니다.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보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정보 불안증의 강박으로 인해서 더 자발적으로 찾아봅니다. 고객은 말이 아니라 글에 끌립니다. 그 판매자가 상품을 권유하면 일단 거절하죠. 즉 듣지 않죠. 그리고 집에 가서 밤에 인터넷으로 막 조사를 하죠. 자발적으로 찾아보죠. 즉 읽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상담할 때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냥 뭘 안내장 주시면 읽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면전에서 결정하지 않고 뒤에서 스스로 읽으면서 판단하죠. 결론은 듣고 결정할게요가 아니라 세일즈 글을 보고 결정할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함부로 나오죠. 쉽게 나오고. 그런데 글은 신중히 남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통과해서 정련된 표현을 쓰려면 세일즈 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일즈 글쓰기가 요즘에 화두라는 겁니다. 그 셀러시라면 뭔가를 또 판매하신다면 당신한테는 놀고 쉬고 잠자고 그냥 완전히 나는 딴 걸 해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묵묵히. 게다가 월급 안 줘도 되고요. 투정 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세일즈를 합니다. 바로 상품 언어입니다. 네. 상품은 결국 언어를 보고 사는 거예요. 당신의 상품 언어가 매출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말로 애쓰지 말고 글이 세일즈하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 강점은요. 돈 들지 않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언어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마케팅이야말로 돈 쓰지 않으면서 돈 버는 이 경제 효율상 정점의 기술이라고요. 언어는 스스로 설득시키는 힘을 지녔어요. 음악이나 디자인과 달리 언어는 언어만이 가진 특별한 고유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적 노동력보다 언어 자체가 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거창한 기업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제 고객사들은 대기업들이 많죠. 근데 보면 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월마트 재밌지 않아요? 전문 강사들 보면 그런 회사에서 하루도 근무 안 해본 사람들이 그 기업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월마트를 나왔는데 막 교수들이 나와서 월마트가 한국에서 왜 망했는지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 제 얘기만 드리고자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의 얘기. 그 클래스 101이라는 이러닝 플랫폼이 있어요. 독자들이 한 40만? 그 정도 될 거예요. 독자님들이 메일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클래스 101 같은 데에서 제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 거기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고민을 던지면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한 분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이슈로 알코올 소독솜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 온라인 상세 페이지 첫 마디가 알코올 먹지 말고 닦으세요입니다. 별로인가요? 정말 별로죠. 이 초보 셀러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알코올 솜을 술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 없는 유희용 문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손 씻기보다 폰 씻기. 아무리 씻어봐야 오염된 폰 만지면 무슨 소용. 이렇게 폰 씻기와 자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바꾸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질문했습니다. 보험은 왜 가입하시나요? 보험처럼 바이러스도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것도 아니죠. 보험은 일이 터진 후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사후 관리 용도입니다. 알코올 솜은 사전 관리 용도잖아요. 그리고 보험은 무형 상품입니다. 알코올 솜은 유형 상품이고요. 비교 대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바꾸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파트 관리 비용과 보수 비용 중에 어느 게 클까요? 보수 비용이 크죠.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보수 비용이 사전에 미리 케어하는 관리 비용보다 몇 배나 크다는 사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온 가족의 고생하기 전에 미리 쓱 뽑아 쓱 닦자. 이렇게만 바꿨는데도 매출이 확 늘어납니다. 돈 들었나요? 돈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은요. 판매자나 셀러시라면 또 기업에서 뭔가 영업이나 세일즈 쪽에 근무하신다면 지금 취급하시는 상품과 그 브랜드의 상품 언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니즈가요. 요새 기업들의 니즈가 너무나 강해요. 뭐 고객 언어 혁신팀, 뭐 소비자 설득팀 이런 팀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서 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제가 지휘를 하면서 같이 마케팅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먹히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 언어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품 언어는요. 카피라이팅하고 달라요. 카피는 상품 언어 교육을 받지 않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나 유튜버나 작가나 뭐 글솜씨 있는 일반인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 언어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경험과 교육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아무나 짤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심의 법규에도 능통을 해야 돼요.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만 상품 언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심의 법규를 모르는 셀러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당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 문구나 쓰면 법에 걸린다라는 걸 셀러들이 몰라요. 온라인 클래스 보면 뭐 20살, 21살 이런 셀러들이 내가 월 매출 얼마를 냈으니까 막 이렇게 해보시라. 네. 선무당이 사람 잡게 생겼습니다. 그 문구가 예를 들어서 뭐 보호라는 말을 식품에 쓸 수 있는가, 화장품에 쓸 수 있는가. 문구 하나만 잘못돼도요 5개가 기다립니다. 과징금 받고요,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에 징역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작년 한 해만 통신 민원만 36만 건이고요. 온라인 민원은 추산이 도저히 안 되는데 100만 건 넘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건을 파는 글에 들어간 글은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 민원 접수 받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든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법원, 지자체 또는 뭐 소시모, 뭐 이런 소비자 시민단체, 뭐 공정거래위원회 어디나 다. 그러니까 광고심의 법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모 식품 기업을 저희가 컨설팅을 했었는데 신제품 이름을 생면식감이라고 정했다고요. 그런데 생면식감이라고 정하면 이미 매출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생면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냉장면 같은 뭐 수분이 있는 건강한, 오동통한, 신선한, 쫄깃한, 인스턴트한, 뭐 튀기지 않은 탱탱한, 담백한, 가격이 비싼 등등등. 그런데 봉지 북 뜯어보면 라면입니다. 바짝 마른. 그럼 심의 걸리지 않나요? 안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광고 심의 규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식약처 식품공전에 보면 생면의 정의가 표면만 건조시킨 거를 생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면 식감에 식감 빼고 그냥 생면이라고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건 법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상품 언어만 배워놔도 평생 바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차를 아십니까? 싱가포르의 유명한 차 TWG라는 차인데요. 1000종 이상의 차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럭셔리 T 살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보면 상품 포장해 보면 1837년이 새겨져 있죠. 그럼 이 TWG 차의 설립 연도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제 여동생도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오더니 이거 유명하다고 저한테 이거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TWG 이 차가 오래된 차 같아? 그랬더니 이거 지금 1837년에 이게 설립된 이거 뭐 수백 년 된 차라고. 10년 됐나? 2008년에 생겨난 브랜드예요. 왜 그렇지? 예. 로고에 1837이요.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 세워진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차 무역이 시작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TWG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도 법에 안 걸립니다. 왜? 법에 사각지대거든요. 표시광고 심의. 저도요. 미국에서 상품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 신상품인데 이거를 명품처럼 포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 디자인을 최대한 고급지고 앤틱하게 해놓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신스 1492라고 빡 박아놨거든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날짜입니다. 네. 근데 딱 봐도 한 수백 년은 된 브랜드처럼 보여요. 마케팅이 좋은 예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예도 별로 없습니다. 불스원을 컨설팅을 했는데 이 불스원에서 만든 향수 브랜드가 있습니다. 센틀리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막 생겨난 신제품이잖아요. 그 신제품을 불스원 센틀리에 이러면 안 팔리죠. 브랜드를 딱 감추고 센틀리에만 부각시키고 그 브랜드 밑에 1533이란 연도를 넣어놨어요. 그럼 벌써 500년 된 제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1533이 뭐냐면 파리 아틀리에 여왕을 위해서 향을 만들던 프랑스 황실 조향사가 있습니다. 레나토 비앙코. 한 사람을 위한 향을 담아 선사하는 그의 향기 철학. 500년을 이어온 조향 비밀. 이렇게 문구 넣으니까 정말 한 몇백 년 된 제품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건 다 상품 언어의 기법입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마케팅은 원래 천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이처럼 상품 언어 기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계획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봄에 피는 개나리를 아십니까? 그 집안에 개나리 화분 심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온실에 개나리를 심으면 절대로 이듬해 개나리가 꽃을 안 핍니다. 어떤 정신 나간 조경사도 온실 안에 개나리를 들여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따뜻한 온실 안에 있으면 개나리가 이듬해 개화를 안 합니다. 겨울에요. 개나리를 따뜻한 집 안에 한번 놔둬보세요. 봄에 안 피거든요. 어떻게 되냐? 노천에 그냥 한파, 매서운 눈보라 그냥 날 것으로 얻어맞으면서 그대로 놔둬야 이듬해 꽃을 핀다고요. 이걸 식물학자들은 스트레스 개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살고자 하는 에너지로 돌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위기가 오면 더 안간힘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려 애를 쓴다는 건데 한낱 식물도 그런데 우리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세일즈, 마케팅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평온함에게 흘러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세일즈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평온하게만 흘러간다면 과연 보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물에 젖을까 두려우면 배를 타지 말았어야죠. 잔잔한 바다에선 노련한 뱃사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신간 출간 때 다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